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통증 클리닉 레니안 박사팀에 의해 아이들에게 아이팟이나 닌텐도 그리고 최신형 핸드폰을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이테크 게임이나 기구를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선물할 경우에 엄지통이나 팔꿈치 염증과 같은 근골격계의 손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반복성 긴장 장애에 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미국 물리치료협회는 문자 메시지로 인한 근육통 증상인 블랙베리 염지를 정식 직업병의 하나로 인정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이러한 반복성 긴장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복성 긴장장애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반복성 긴장장애란 무엇입니까? 예. 반복성 긴장장애란 영어로는 RSI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RSI가 Repetitive Strain 네. Injury 그런 말인데 꼭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세게 주는 동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동작 한 가지 동작이 계속 반복되어서 한 가지 근육이나 인대나 네. 그 신경에 손상을 줄 때 그것에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반복성 긴장 장애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그것을 어떠한 조직에 손상을 주냐에 따라서 나눈다면 예. 근육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의 손상일 수도 있고, 네. 또 자꾸 움직이는 그 근육이나 그 근좌, 텐던에 의해서 신경에 손상을 줄 때 예. 신경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가장 흔한 예라고 한다면은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테니스 엘보, 네. 팔꿈치 바깥쪽에 염증이 생기는 또 안쪽에 생기는 골퍼스 엘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부들이나 또 어떤 그 공장 같은 곳에서 자꾸 손을 많이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손막 증후군, 카르팔 터널 신드롬도 들 수 있겠고 네. 그런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지금 그 테니스 엘보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테니스 엘보우란 무엇이죠? 예, 테니스 엘보란 저도 그 이름이 처음에 왜 테니스 엘보라고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이 가는 네. 것은 역시 그 예전에 테니스를 치시던 분들이 이 백핸드를 하실 때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예. 그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이 팔꿈치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오는데요. 그것에 예. 손상이 되어서 그 테니스 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닉네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의학명은 에피컨들라이티스라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깥쪽에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과 함께 손을 잘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을 테니스 엘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테니스 엘보우가 발생되는 주요한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주로 팔꿈치 통증이 오긴 하지만 팔꿈치보다도 손 자체를 사용하는 근육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손목의 동작이나 손가락의 동작이 계속 되풀이되는 네. 그러한 일을 하실 때, 네.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주로 이러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자판을 계속 두드리시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손을 계속 사용해서 망치질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쉽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팔꿈치 바깥쪽과 안쪽에 통증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뭐 바깥쪽은 아까 얼핏 들으니까 테니스 엘보, 안쪽은 골프 엘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이제 차이는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손목을 위로 들어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도 근육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손을 이렇게 꺾어주고 손가락을 쥐게 하는, 주먹을 쥐게 하는 그러한 근육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네.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보다 아무래도 안쪽으로 돌리는 예, 동작을 많이 그렇죠. 하시죠. 이렇게 하는 동작 자체가 이 팔꿈치 안쪽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근육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주로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많이 다치시게 되고요. 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더라도 주로 안쪽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바깥쪽 근육도 같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테니스 엘보우가 걸렸을 때 네. 그러한 그 테니스 엘보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저 증상은
일단은 통증이겠죠. 네. 이거 심할 때는 이제 붓기도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가 시간으로 그 눈으로 보기에 붓기가 느낄 정도면 그 통증은 이제 심각한 정도로 일으키게 될 거고요. 예. 이제 통증이 주로 어느 때 느껴지냐면 그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시지만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손으로 하는 동작을 하시게 되었을 때 네.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 것이 가장 주된 그 증상입니다.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숟가락을 들거나 찻잔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테니스 엘보가 뭐 발병되는 뭐 특별한 그런 나이대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로 테니스 엘보가 걸려오시는 분들 보면 뭐 10대나 네. 뭐 20대 초반은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이제 주로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그 흔한 경우는 30대, 40대 주부나 아니면 주부가 아니시더라도 예. 그 직장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손으로 어떤 기계를 고친다거나 네. 반복되는 동작을 하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예.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나 전문의를 통해서 약물치료, 약물을 네. 이제 입으로 먹는 그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 코르티손, 네. 스테로이드 계통의 그 약물을 상처난 부분에 직접 주사하는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네. 심각하게 근육이 파열됐다거나 여기에 이제 염증과 또 회복과 염증과 회복이 계속 지속되면서 만성이 될 때는 이제 이 안에 그 스칼 티슈 이런 네.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긁어내신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치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치료가 나에게 그럼 적당한 것인가 이제 네. 궁금해 하실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입으로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가 가장 첫 번째 시도돼야 될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에 이어서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주사요법이라든지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네. 더 많은 치료를 수술이나 그런 그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물리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역시 물리치료는 그 물리적인 치료이겠죠. 물리적인 네. 요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통증 치료도 하게 되고 그 상처난 것을 아물게 하는 치료도 하시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근육 조직이 다쳤기 때문에 그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이나 또 그 근력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복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 먼저 스스로 시도하셔야 될 치료 같은 것은 찬찜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 분들은 그 문화적으로 역시 뜨거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무조건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 경우를 이제 가끔 네. 보는데 그 뜨거운 것을 이제 여기 직접 대실 때 그때는 따뜻하다 그런 느낌 나셨어도 주로 이제 상태가 악화되시는 네. 것을 나중에 경험하실 것이거든요. 일단 찬찜질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초음파나 레이저를 통해서 네.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하시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그 통증을 완화한다거나 네. 근력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엘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나 네. 손의 사용 방법 이외에 아무래도 아무리 천천히 사용해도 무리가 올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평소에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운동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근육에는 두 가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긴장하지 않도록 이완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일정한 양의 일을 했을 때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근력을 갖출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중요한 것은 이완 운동인데요. 네. 이완 운동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팔꿈치를 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을 이렇게 쥐게 만드는 이 안쪽 근육을 스트레칭 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손가락을 네. 잡으시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 가운데 줌을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본인을 향해서 당기시게 되면 그 예. 위쪽에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고요. 네. 약간 안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 잠깐 5초가 아니라 아무리 네. 마음이 급하셔도 네. 15초 이상 아. 이걸 붙잡고 계셔야 되고요. 예. 효과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보다는 네. 오래 붙잡고 계신 것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되풀이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테니스 엘보고는 팔꿈치 바깥쪽에 근육을 스트레칭 하실 때는 예.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피신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손바닥이 아래죠. 아까는 위였는데 예.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손등 쪽을 잡아주시고 네. 본인 쪽으로 당기시면서 이번엔 약간 바깥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여기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5초씩 두세 번. 이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이 테니스 엘보나 골퍼스 엘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손막 증후군이라고 하셨죠? 무엇이죠? 예, 이제 그것도 가장 흔한 그런 그 반복성 긴장 장애, 네. 장애를 일으키는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러분이 손목을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목에 그 구조는 그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손목을 하나의 터널로 볼 수 있는데 예. 뼈와 인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단면을 볼 때는 하나의 그 터널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그 텐던, 힘줄들이나 예. 혈관이나 그 신경이 이제 그 터널 안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그 손가락의 동작에 의해서 그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네. 그 굵은 신경 하나가 이제 그 러빙이나 그런 프레셔를 견디지 못하고 부어올라서 이제 손에 그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올 때 그것을 손막 증후군, 영어로는 carpal tunnel syndrom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TS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된 발생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는 토픽 자체가 이제 반복되는 그 동작에 의한 장애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복적인 동작이라고 그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테니스 엘보와는 달리 어떤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나 손가락 움직이시는 것보다도 꽉 쥐는 동작이나 이제 손으로 이렇게 쥐는 힘을 쓰는 손바닥 안에서 손가락 안에서 쥐는 동작. 컴퓨터 자판을 두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물론 원인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러한 동작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물리치료사인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 손막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 치료할 때 손을 많이 이제 쥐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글쎄요. 어떤 어려운 그 공사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건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그 도구를 손으로 꽉 쥐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니면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도 하시면서 손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데 주부들도 손막 증후군을 호소하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손막 증후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잘 질문하셨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특별하고도 독특한데요. 쉽게 그 증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저리시거나 손바닥이 아프십니다. 이제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저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이 반질끼는 뭐라 그러죠? 이 손가락을요? 링핑거? 링핑거. 링핑거까지 이제 저린 증상이 오는데 손 등에 오지 않고 손 바닥에만 오고요. 통증이 오더라도 그쪽에만 오고 손바닥 전체를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손가락 끝에만 저린 것을 느끼시는 분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손목하고 손이 연결되는 요 연결 부분이 빨갛게 아프고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손막 증후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주로 손을 사용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아까 테니스 엘보와는 좀 달리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보다도 이렇게 쥐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도구를 꽉 쥐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도구를 쥐고 일하시는데 그 도구 자체가 계속 진동이 된다든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고요. 글쎄요, 어떤 특정한 직업층이라기보다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도구를 꽉 쥐는 일, 그 일이 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데 자판 자체가 너무 높에 있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터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터널의 사이즈가 손의 포지션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굽히면 실제로 그 안에 터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그 안을 통과하는 혈관이나 신경이나 그 근조직들이 이렇게 밀착되겠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시면 서로 이렇게 러빙, 자꾸 문지르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손막 증후군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이렇게 끝까지 굽힌 채로 30초를 있었을 때
손바닥에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쉽게 손막 증후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쥐잖아요. 특히 초보자들 꾹꾹 누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 대개 이제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걸 연주하실 때 보면 손목이 이렇게 굽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그 핑거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손막 증후군을 앓으시는 분들이 예,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손막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인 치료가 있고 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그것이 둘 다 실패할 경우에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물리 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이제 부어 있는 신경 자체, 그 텐던 그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또 그 인대를 예. 그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힐링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통증을 이제 없애주는 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텐션 자체를 없애주는 운동을 통한 치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아까 그 테니스 엘보에도 사용되었던 그 이제 메디컬 닥터들을 통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볼 수 있겠지만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막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뼈와 인대 조직들이 어우러져서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손바닥 쪽에 그 인대가 마치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붕을 절개하는. 그래서 아예 그 막을 그 터널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런 수술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그렇죠. 텐데요. 이런 손막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예.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올바른 손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이 손막 증후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네. 반복성 긴장 장애라는 것이 때로는 한 몇 주나 몇 개월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심지어는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제 병의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몸이 건강할 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이제 손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빌드업돼서 이제 증상을 앓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실 때 일단 도구가 손에 너무 크지 않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그 병뚜껑을 열으실 때 예를 들면 예.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뚜껑을 열으시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예, 없게 그렇죠. 되죠. 예, 적당한 크기가 돼야 그 뚜껑을 쉽게 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망치를 사용하신 분들이나 어떤 본인이 그 일하시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본인의 손의 사이즈와 꼭 맞는 것을 사용하시는 네.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고르실 때 본인이 쥐어보시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잡으시는 그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표면 자체가 미끄럽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거나 어떠한 그 러버 그 코팅이 있어서 딱 잡힌 연장이면 좋겠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에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손바닥 자체가 어떤 그런 프릭션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쉽게 사용하시는 그 목장갑 있죠. 네. 목장갑도 그냥 천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손바닥 부분에 코팅이 된 네. 그런 장갑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꽉 쥐는 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손의 동작과 동작할 예. 때 손의 위치입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이나 손의 동작이 너무 빠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일의 페이스를 좀 낮추시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한 손을 사용하실 때 손목이 아래로 굽혀진 상태로 예. 이 상태로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20, 30도 정도가 위로 펴진 상태에서 네. 위로 굽혀진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손가락 협착성 건초염.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손가락 협착성 건초염이란 무슨 예. 질병인가요?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 시청자분들이 뭐 영어를 잘 못하실지라도 영어로 네. 병명을 아시는 것이 예.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여기 에피컨들라이티스라는 병이 테니스 엘보라고 네. 그 별명이 있듯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 별명으로는 트리거 핑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방아쇠를 당길 때 이런 동작을 하죠. 아, 총 방아쇠요? 예, 네. 당길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잘 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예. 그 트리거 핑거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긴 그 한국 병명이 영어로는 trigger finger 또 trigger thumb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 엄지 손가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trigger finger, trigger thumb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그냥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은요, 군인들에게 자주 가는 직업병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오늘 반복성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현대인들이 예. 이제 직업이 분업화되면서 예전에는 밭을 갈던 사람이 네.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 엔트리 환자분들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시는 분들 그 일 하루 종일 네. 하시고 망치질 하시는 분들은 공장에서 계속 망치질 하시고 분업화되면서 예, 이게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반복성 그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손을 계속 많이 사용하시는 분한테서 올 수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시는 분이 어떤 분은 이제 손막 증후군을 앓으신 분도 있고 네. 테니스 엘보를 앓으신 분도 있고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러한 그 트리거 핑거를 앓게 되시는 분 이제 그런 분들도 찾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본 바로 위해서는 역시 손을 꽉 쥐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공사장에서 그 도구를 뭐 잭해머 같은 거 네. 두두두두 하는 그 기계죠. 예. 그걸 다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셰프들 있죠. 그 요리사분들, 네. 요리사분들 칼질을 계속 하루 종일 꽉 쥔 상태에서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이 앓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손가락을 굽혔다가 폈을 때 즉시 펴지지 않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상태로 펴지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손가락이 닿아오지 않고 대개는 하나나 두 개 정도 오게 되는데 예.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주먹을 쥐었다가 필 때 다른 손은 다 펴지는데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뚝 하고 펴진다든가 예. 그런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테니스 엘보나 손막 증후군과는 달리 그 트리거 핑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에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초기일 경우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즉시 네.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었을 때는 물리치료보다는 그 의사분들을 통해서 그 코르티손 주사를 하신다든가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손막 증후군이나 테니스 엘보처럼 큰 수술이 아닙니다. 예. 데이 서저리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 가셨다가 수술하고 그날 퇴원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주로 여기 그 근절을 이렇게 텐던을 힘줄을 붙잡고 있는 그 인대를 살짝 풀어주는 그런 간단한 수술로 그 증상이 없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RSI 반복성 긴장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반복성 긴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자세, 네. 특히 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손의 좋은 자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좋은 연장, 좋은 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일의 속도를 늦추시고 네. 한 가지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는 것이 또 되풀이해야 된다면 주로 30분이나 1시간마다 한 5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하는 운동을 통해서 네. 근육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반복성 긴장 장애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